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주거와 전문가 상담, 세금 감면 등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교통카드인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합니다. 버스와 전철 요금의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가 5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임대인 정 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피해 규모가 670여 세대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뒷좌석 문이 열린 택시를 둘러싼 사람들. 택시 안에 타 있던 임대인 정 씨 가족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내려서 말해 그거. 경찰이 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과 마주친 겁니다. 30분 가까이 피해자들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월 26일이죠? 저 수월 26일에 나갈 거예요. 김수인 선생님 돈 주시라고요. 나갈게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호 조치를 위해 정 씨 일가를 지구대로 이동시키며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임차인들은 정 씨 일가가 건물 5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채는 경매가 예정돼 있고 2채는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17일 기준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148건, 피해액은 21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현재 671세대가 8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수원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수원역 일대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렇게 정 씨 일가의 전세 사기 사태가 커지면서 수원시도 자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에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주거와 전문가 상담, 세금 감면 등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세류동 빌라에 사는 30대 김모 씨가 시청을 찾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형사를 만약에 진행 중이시라면 나중에 확정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액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최근 자신의 집이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와 관련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김 씨. 입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보증금은 물론 당장 살 곳이 사라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이 집에 만약에 경매가 돼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어디서 살아야 해요. 특히나 집을 다 현금으로 준 사람도 없을 텐데 대출을 또 받는 것도 힘들고. 수원에서 김 씨 사례를 비롯해 전세 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는 파악된 것만 780여 건에 달합니다. 이에 수원시가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용 상담센터를 꾸렸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을 이어가고 자체 지원책 또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고 세금 감면과 대출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와 또 중개보수비를 비롯한 이주비, 생계지원비 등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경찰과 함께 전세 사기 전수조사와 특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향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서울시가 일정 금액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경기도가 경기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달리 이용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방식의 할인 카드인데요. 경기도민이면 전국 어디서 사용하던 버스와 전철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버스나 전철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경기 패스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제외하고 있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은 모두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이든 기후동행 카드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됩니다. 저희는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환급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월 6만 5천 원 정액권으로 서울 지역의 대중교통만 무제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경기패스는 코레일 기차와 고속버스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용카드로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성인은 이용요금의 20%, 청년은 30%, 차상위 계층 이하는 53%까지 카드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 교통비 지원금 사업을 카드 방식으로 전환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와 할인 제도를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버스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선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직원 처우 문제가 핵심이라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연제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덜 받고 있는 버스 기사들의 처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이 파업의 관건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파업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 도민들 불편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패스와 관련해서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문제와 마일리지로 환급하는 과정에 일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산시가 내년부터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민선 8기 안산형 출산 지원제도 공약의 일환으로 현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입니다. 신청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안에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학생 4명이 타고 역주행을 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고 또한 폭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는 5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편리한 만큼 위험성 또한 높은 전동 킥보드 문제, 현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 김효승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용인시 성복동에 거주 중인 백모 씨. 얼마 전 출근길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도에 교통량이 많아 인도로 올라갔는데 보행자를 피하다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앞에 보행자가 볼라드를 가리고 있어서 그 보행자를 살짝 지나쳐서 볼라드에다 부딪혀가지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떨어지면서 이제 갈비뼈,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보면 갈비뼈 3대 나가고. 이 사고로 백 씨는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큰 부상 이후 다시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한 백 씨는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안 탈 거예요. 다시는 안 탈 거고, 인도로 올라가면 보행자가 문제고 차도로 내려오면
이제 자동차가 또 문제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선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차도에서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달 1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 시속 70km로 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올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사각지대에서 위험하게 나오는 것도 많고 무단 횡단으로 많이 지나다니시는 분도 많아서 그게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최근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들의 전동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늦은 밤 위험한 모습이 종종 연출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좀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서 킥보드 같은 것들이 좀 운행을 한다면은 좀 돌아다니시는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행도 문제입니다. 인도 위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등하굣길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피해 다녀야 합니다. 뒤에서 막 자전거랑 킥보드가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 막 놀란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학교 앞이기도 하고 뭐 여기 상가도 있고 아파트에서 호수공원으로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니까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때 좀 위험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은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에 수원시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이 생겼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가 지하차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9곳을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하차도랑 이제 고가차도 쪽에 사망 사고도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완하고 좀 다른 운전자분들과 피해 운전자분들 모두가 좀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 200여 건에서 지난해 2,300여 건으로 5년간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7건의 사고를 낳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이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79.8. 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로 다녀서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시민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80%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더해서 높은 속도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도 68.5%에 달했습니다. 시민 10명 가운데 9명, 89.1%는 널브러진 이동장치를 목격했다고 답했고 무단 방치로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과 주차 모두에 이렇게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 규정부터가 모호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곳부터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지역도 많죠. 그럴 경우엔 차도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보도 통행은 아예 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요. 또 전동 킥보드의 최대 시속은 20에서 25km 정도이다 보니 속도가 빠른 차들이 지나는 도로보다는 인도로 오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차 법규를 살펴보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라 쓰여 있는 장소, 주차 허용구역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가나 지하철역 근처, 정류장 등지에 방치된 걸 흔히 보게 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많지가 않고 단속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공유 킥보드 대여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것도 관리가 안 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이 공유 킥보드 문제에 지역마다 자체 대응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반납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견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 그리고 역이나 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이 대상인데요. 서울은 이 제도를 면허 확인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고 빌려주도록 하는 건데 서울시의 경우 면허 인증을 하는 업체에만 견인 전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에 대해서 운전면허 인증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돼서 저희가 즉시 견인 구역에 견인 유예 시간 1시간을 폐지하게 된 거죠. 원동기 이상의 면허 확인을 하는 이유. 지난해 발생한 2,300여 건의 사고 가운데 절반이 무면허 사고였기 때문인데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도 불편과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지역마다 전용 주차구역도 대폭 늘리는 추세입니다. 또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보험에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동 수단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또 많은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 화성시에는 시민안전보험에 PM 보장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소유 PM뿐만 아니라 그 공유 PM 사고 모든 보장하여 공유 킥보드와 그에 따른 문제가 급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문가는 공유 킥보드의 이용 대상이나 구간, 주차 장소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법적인 조치가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청소년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발급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QR코드를 꼭 찍어서 시스템에 올려야만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차용할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르는 킥보드 관련 문제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지난달부터 아예 공유 킥보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이들은 재미와 편리함, 시간 절약 등 다양한 장점을 꼽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을 누리면서 시민들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여러분, 청명한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더욱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산악사고 예방수칙 알아볼까요? 먼저 휴대폰을 통해서 등산 코스, 날씨, 대피소 등 산행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긴장도를 낮춥니다. 정해진 산행길로만 산행을 하고 나홀로 산행은 하지 않고 둘 이상 산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산행 시 실족사고 및 조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가능한 야간 산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족사고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등산로에 표시된 산악 위치 표지판을 통해 확인을 한 후에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간이 구조 구급함에 있는 응급키트를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족사고 환자가 발생했다면 염자 및 골절 부위에 붕대를 감아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붕대가 없다면 등산 스틱을 통해서 고정대를 만들고 손수건 및 옷가지 등을 통해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혈 환자가 발생했다면 출혈 부위에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닦아내고 흙과 먼지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거즈를 덧대어서 붕대를 감아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119의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한번 길을 헤매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미리 예방 수칙을 익혀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통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김민주입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탐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4일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3,022건에 달하며 구조 인원은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두 달간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되고 전체 산악사고의 4건 중 1건이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일어난 산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에 평균 23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족이 34%, 조난이 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 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3건으로 전체 산악사고의 10%를 차지하며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난사고 발생 시에는 저체온증이 오지 않도록 옷과 담요 등을 덮어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대폰 전원은 켜져 있어야 구조대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올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 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지점번호는 전국도를 가로와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번호로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 지점번호를 조회한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